우선 이유비가 뭔지 보면 미래에셋은 종목명인 걸 알겠는데 이유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신형 우선주에서는 이런 이유비, 그냥 과거에 이제 구형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자만 붙었는데 우선주에 대한 우만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식이 보통 이제 보통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통주.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일결권이 있고 배당이 있는 경우 보통주라고 해요. 이게 우선주랑 가장 큰 차이죠. 의결권. 그 다음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은 있는데 여기 보통주에 있던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주고 의결권은 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신형 우선주가 뭐냐면 똑같이 의결권은 없는데 의결권은 둘 다 없는데 우선주 똑같이 우선주인데 이제 구형 우선주고 이게 신형 우선주인데 이거의 특징은 최소 보장하는 배당이 존재해요. 옛날에는 구형 우선주는 배당 여력이 없으면 배당을 안 해줘도 의무가 없었는데 신형 우선주에서는 최소 보장을 해야 하는 배당이 존재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거는 종목명인 거고요. 종목명. 이 숫자는 이제 순서를 의미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나중에 나온 거예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형 우선주만 있고 신형 우선주는 아마 이거 이후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또 나오면 뭐 3우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는 우선주의 우예요. 비는 이제 1996년부터 발생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우선주라고 부르고요. 거기에는 B라는 글자를 붙여요. 이 B가 최소 이자, 그러니까 최소 배당이죠. 최소 배당을 제공하니까 일종의 그 채권이랑 비슷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드의 약자, 채권의 약자에서 이제 B가 붙는다고 해요. 참고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이제 구형 우선주가 있고 신형 우선주죠, 얘가.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구형 우선주는 배당금이 더 높고 이렇게 이제 신형 우선주 같은 경우는 최소 배당이 존재하거든요. 참고로 2.4%가 최소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구형 우선주 미래에셋 대우우는 배당금이 더 높고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아서 배당금이 높은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미래에셋 대우 EUB는 최소 배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배당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되게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가 더 좋잖아요. 최소 배당을 해주고 얘가 배당을 더 많이 해주니까 얘가 좋은 것 같긴 막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드는데 잘 보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보통주에 대비해서 우선주가 구형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가 배당률 지금 보면 얘는 5,030원인데 미래세대 의유비 같은 경우는 4,480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한 주당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얘는 5.69%인데 얘는 5.8%예요. 더 얘가 높죠, 배당이. 그러니까 배당금은 높은데 현재 시가가 얘가 낮으니까 배당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그 효율을 보면요. 그리고 뭐 여기는 보통주 배당이 없으면 1% 배당 이러면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얘는 최소 배당이 있어서 얘가 배당 실적이 안 나와도 2.4%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통주만큼 기본으로 받고 보통주의 배당만큼 실적이 또 안 좋으면 그래도 2.4%를 줘야 돼요. 이거를 은행이자랑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은행이자 예금금리를 제일 높은 순서로 한 건데 세전이자 제일 높은 게 지금 2.16%거든요. 그런데 얘는 최소 배당이 2.4%예요. 은행에서 지금 2.16%인데 얘는 2.4%. 근데 지금 이 2.4%는 이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이 5,000원 기준의 2.4%가 120원인 거고, 실제 이게 오늘 그 주가, 미래세대우 이유비 주가거든요. 2,480원이. 이거를 최소 배당금이 120원이니까 이 120원을 이걸로 나누면 실제 효율은 2.4%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로 하면 2.16%예요. 167, 아니, 2.167%예요. 이게 최소. 이거는 이미 확정된 배당금이기 때문에 120원은 만약에 이거를 120원을 올해 안 주면 내년에 몰아서 24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미래세대우 우선주보다 얘가 더 훨씬 좋아요. 얘는 최소 배당을 해주는데 은행이자보다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기사를 보면 이게 2020년 10월 18일 기사거든요. 이번에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증권사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가 거래를 하니까, 주식 거래를 하니까 이익도 되게 높아졌어요. 2분기 실적이 되게 좋고, 3분기는 조금 이제 2분기가 아마 맥스였고, 아마 그 실적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실적이 엄청 더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배당보다는 더 높게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앞에 계산했던 것보다 배당금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심지어 재밌는 게 미래에셋대우 이유비는 지금 4,480원인데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액면가보다 낮아요. 이게 되게 저평가된 거죠. 이렇게 조건도 좋고, 그리고 저금리라서 증권 업황도 좋고, 근데 왜 미래에셋 대우 우선주보다 더 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최저 보장도 더 높고, 실제 시가 배당률도 더 높고. 그럼 이게 당연히 이거 사야 되지 않나요? 그 우선주를 산다면? 근데 왜 그러나 제가 그거를 좀 찾아봤는데, 기사를 잘 보니까 이제 2020년 8월 14일 기사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이 미래세대우 이유비를 이제 낼 때 잘 안 팔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호반 프라퍼티 여기에서 그 이거를 다 사줬어요. 이거 이때 1,000만 주 정도로 사줬나 봐요. 이걸 1,000만 주를 사줬는데 지금 최근에 이거를 다 처분하겠대요. 참고로 1,000만 주에 지금 이것도 이 사람들이 4,960원 이때가 좀 고점일 때죠. 이게 496억 규모로 돼 있는 거라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주당 가격이 아까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 팔면 거의 원금주 수준의 회수로 거의 사실상 좀 손해보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 확보하려고. 근데 이 물량이 꽤 커요. 1,000만 주면. 제가 이거 미래에셋대우 이유비 거래량이거든요. 미래에셋대우 이유비. 보면 여기가 18만 주, 24만 주. 대충 최근 거 보면 20에서 30만 주가 하루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1,000만 주를 한 번에 팔 수는 없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엄청 가격이 또 폭락할 거니까 그렇게 못하고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루 거래량에 얘네들이 다 판다고 해도 한 적어도 한 2달은 걸릴 정도의 엄청난 물량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사실 5,000원에 샀던 거를 지금 손해보고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너무 싸게 팔기 싫으니까 아마 적절하게 매도를 하는데 지금 가격으로 한 4,500원 언저리? 하여튼 요 밑으로 지금 팔고 이 위로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얘네들도 너무 싸게 팔긴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겠죠?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 근데 이런 거에서 제가 뭐 의견을나 뭐 그걸 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통 이게 미래셋 대우 보통주거든요. 주가를 보면 이렇게 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거는 이제 미래셋 대우 우선주인데 이렇게 갔다가 오르고, 미래셋 대우 EUB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갔다가 오르고. 보면 이게 사실 보면 거의 기본 흐름은 다 비슷하게 가잖아요.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고 거의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보통주가 많이 오르면 얘네들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얘네들이가 오르면 얘도 오른다.
기본적으로. 물론 뭐 약간의 경우 디테일은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되지만 그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아직은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간 게 있는데 여기 물론 2018년이고 여기 얘는 좀 최근에 상장된 거죠. 근데 기본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증권주 업황이 좋고 미래세대우 업황 그 실적이 좋고 매출이 좋고 주가가 오르면 얘네들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어떤 게 더 영향을 주나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건데 얘가 미래에셋대우 보통주 주가거든요. 이 녹색이. 그리고 얘가 그 연도별로 그 영업이익 같은 거를 그래프로 환산해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있죠. 얘가 이제 코스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 그래프를 적절하게 이제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재밌는 게 증권주 같은 경우까지 모르겠죠. 일단 미래세만 보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생각보다. 2020년 예상 같은 경우도 엄청 높은데 아직은 이 정도에 와 있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이 미래세대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지수 오버랩 시킨 거랑 오히려 더 주가가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이 말은 뭐겠어요? 주가가 오르면 미래세대 주식도 오를 거고, 또 보통주죠. 이 보통주 미래세대우 보통주가 오르면 우선주도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아까 전에 그 후반 쪽에서 손절하면서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이 아까 전에 5천원에 샀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분할 매도를 하는데 걔네들도 싸게 팔고 싶지 않을 거니까 한 4,500원 언저리가 아마 나름대로 그쪽에서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고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저금리예요, 엄청. 그리고 정부에선 부동산 규제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뭐 대주주 3억 요건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니까 이거 좀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그냥 금리는 낮고 부동산에 가기는 좀 어려우면 돈이 결국은 어디론가 흘러야 되니까 주식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이게 요즘에는 미국 주식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상으로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주가가 뭐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정받을 때는 제가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저가에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덤으로 얘가 올라서 이 차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오르면 땡큐,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되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되게 편한 주식 투자 방법이죠.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